이재명 정부 초대 새만금 개발청장 임명된 김의겸 청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의겸 청장과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모습부터 다시 만나보시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스윗이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제가 있었다는 두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저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 부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 못 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일 때 윤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이었죠. 이게 이제 제기되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오늘 그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강진구, 김의겸은 공동해서 7천만 원 지급하라. 그리고 최초 제보자,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죠. 이 사람은 1,000만 원 지급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첼리스트가 그 술자리 허위라는 진술을 했고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게 진짜다라고 했다가 허위라고 번복한 경위가 숭이 간다. 그 점 봤을 때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요. 김의겸 청장과 더 탐사 취재진이 최초 보도에 함께 관여했다라고 보면서도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성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사실관계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다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보여지요. 이런 문화가 사실은 이젠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꼭 그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김의겸 전 의원이 이런저런 일로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관여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꼭 김의겸 전 의원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공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국민의 여론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민사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저는 깨끗하게 우리 김의겸 전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민주당도 분명히 사과를 좀 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가짜뉴스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깔끔하게 민주당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정리를 해주고 거짓이었음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일들은 없어야 우리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심 판사가요. 김의겸 청장이 더 탐사 보도에 관여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김의겸과 강진구 그리고 더 탐사 소속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또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1,000만 원 이렇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천만 원의 이 배상액이 정해진 건데 조기현 위원장님, 한동훈 전 대표는 10억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10억을 청구했는데 배상액은 8천만 원이
했어요. 보통 이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그 대법원에는 그 원래 그 위자료의 어떤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 종류에 따라서 일단 뭐 사망 사건에 따른 정신적 위자라든가 뭐 기준이 높은 게 있고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은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적은 건 아닙니다. 금액 자체는. 일단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평판이 저해된 정도, 실제 그런 행위, 명예훼손에 이르는 행위를 함으로 하는 과정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알고도 했는지, 다른 어떤 정치적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임성에 따라서 이 정도를 나누는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라든가 뉴탐사 보도진 등은 이제 정치인이고 당시에 그리고 언론 보도로서 이제 관련된 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만한 어떤 제보라고 보고 그것을 이 공공연하게 밝힐 수는 있지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의 반박이 있고 다른 예. 객관적 이 그 증거라든가 정황이 제출이 되면 그 허위 사실관계인지를 확인해보고 본인의 어떤 이 그런 표현 행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1심 법원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을 해준 건데 조금 이례적인 것은 지금 1심 형사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오늘 나온 거는 민사 재판이고 민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제기되는데요.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으로 해서 형사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 통상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재판 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민사 재판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의겸 청장이라든가 뉴탐사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형사 재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사 1심 판결만으로 이게 허위 사실로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취지대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나 정황에 의해서 허위로 볼 만한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일단 존중을 하되 네. 형사 재판의 결과도 이제 볼 필요는 있고 아마 당사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